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미용숍의 개념과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숍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려동물 미용숍을 어떻게 구성해야 어떤 효율화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숍 개념. 사실 이제 교수님이 젊었을 때만 해도 한 30년 전에 이럴 때만 해도 남자가 미용사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티였었고 별로 숫자가 적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용 헤어샵이 남자분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대기업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반려동물 미용숍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부업으로 일거리를 하는 것처럼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로 하는 샵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상당 부분 5년이라든지 10년 후 그까지 안 가도 한 5, 6년만 있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반려동물 미용샵이 상당히 뛰는 업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창출하고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 미용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려동물만으로서 도 상당히 특이한데, 반려동물 미용샵이다 그러면 상당히 특이한 어떤 일반인들한테는 특이한 업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한다든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상당 부분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20, 30분 정도에 걸쳐서 반려동물 미용샵을 공부하는 거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미용샵의 특징이 뭐냐면, 반려동물 미용샵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장원을 혼자 가는 거지만 반려동물을 같이, 고객과 같이 한다. 그래서 소매점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지. 미용 서비스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요. 반려동물 미용샵을 하면서 펫샵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물병원하고 조인트에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펫인주, 서정대학교에서 하는 펫인주처럼 1층에서는 펫샵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미용실하고 병원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 통째로 도심 속에 작은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펫인주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서정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펫인주 어떤 그런 개념처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의 어떤 펫인주라는 아이템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미용숍의 다양한 서비스 상품 구성을 통해 전문숍으로서 인식된다. 반려동물 미용숍이 그냥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도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샵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숍은 건강관리와
다양한 미용 정보, 특히 말을 못하는 애기한 애묘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애견을, 애묘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건강관리 부분에 대한 상담, 그리고 또 이게 미용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정보,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용샵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부가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브 서비스 상품과 함께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미용과 관련된 무슨 뭐 샴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톱 이렇게 발톱 깎기라든지, 미용 그 다음에 귀 세척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관련 부대용품을 같이 판매하고 제공을 한다는 거죠. 반려동물 미용숍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기에 주차 공간이 특히 필요하다. 그래서 반려동물 미용샵은 조금 더 펫샵보다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떤 미용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창업을 하면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숍에 창업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보면 먼저 창업 준비, 입지, 인테리어, 반려동물 미용숍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좀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준비사항. 먼저 창업은 어떠한 아이템을 창업하든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또 반려동물 미용, 이런 거는 그 준비 단계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역 기관이라든지 단체,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선배들, 특히 이게 반려동물 미용숍 같은 경우는 아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저변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선배들,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국, 병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경희대 약대라든지, 건대 무슨 의대라든지, 이런 학교 동문을 통해서 소개받고 샵을 구성하고, 그 동문이 하고 있는 지역에는 침범도 안 하고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미용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경희대 태권도 도장, 그 다음에 용인 태권도 도장, 이런 것처럼 어떤 학교의 미용숍, 학교 브랜드 미용샵을 체인화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입지 조건, 세가 부담이 덜 가고 주차 공간이 여유 있는 상권을 선택하여 전문성을 키워 고객층을 넓힌다.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람을 하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주로 하지 않고 2층에도 많이 있고 3층에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1층에 어떤 임대료가 1층의 임대료하고 2층의 임대료는 1층에 한 70%만 주면 2층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70에서 6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지.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 미용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렴한 공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 인테리어 설비도 미용샵도 역시 한번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미용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면부에 있는 거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샤워 이용을 하고 목욕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공간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붙박이 형식으로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걸 수정하려고 그러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해서 이렇게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래서 다른 샵에 충분한 시장 조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그 공부를 통해서 좀 지식을 함유해서 디스플레이 평면도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반려동물 미용실에도 디스플레이를 해야 된다. 진열 테크닉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용만 하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건강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귀 소지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펫 용품을 같이 판다든지 그 다음에 미용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것도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라든지 빗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뭐 미용에 관련되는 용품을 같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미용 용품을 팔면은 나의 매출이 고객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술이 있고 잘하면 뭐 한 번은 고객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간단하게 하더라도 2달 만에 한 번 온다든지 이렇게 고객을 고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상품 구성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제 어른들 미용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미용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냐면 머리는 이제 함부로 맡기지 않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도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이 대전에다가 미용샵을 하는데 서울에서 머리 하려고 매달 한 번씩 대전까지 KTX 타러 오는 거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근데 고객이 대전에 있는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가서 점심 먹고 올라오는 하루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어떤 머리에 대해서 맡기는 거는 함부로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역으로 또 그 미용샵에 있어서는 충성도가 강한 고객이 되는 거죠. 10년, 20년 이렇게 그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뭐 15년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10년을 나의 고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애견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의 고객을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면 재방문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또 샵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으로서 펫푸드, 그루밍숍으로서 전문성 어떤 이렇게 좀 훈련도 좀 간단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양이 미용이라든지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고양이 용품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이 용품 말고 관상조, 관상어 같은 거에 대한 정보. 왜냐면 어차피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관상조와 관상어를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 영어 공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애견도 키우고 애묘도 키우고 또 관상조도 키우고 관상어도 키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반려동물 미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대한다면 그 어떤 좋은 효과. 그리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화로 해서 블루클럽 그 어떤 어른들 하는 저가형 블루클럽, 그다음에 박준미장 이런 것처럼 반려동물 미용샵의 프랜차이즈
샵을 체인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용숍의 구성과 디스플레이는 미용 전후 휴게 및 대기 공간의 구성과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용한 전후 애견이나 애묘를 미용할 때 고객이 다른 상품을 또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애견 관련 용품을 봄으로써 우리 미용실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애견을 미용하는데 한 20분 걸려서 30분 걸린다. 그러면 30분 동안 고객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쉬면서 다른 정보를 습득해서 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미용샵이 해주면 되게 좋은 거죠. 뭐 자꾸 미용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헤어샵 이런 것처럼 좀 고급스 말로 펫 뭐 미용샵 이런 식으로 좀 그 미용샵이라는 용어 자체만도 고급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 미용샵의 이제 서비스 관리. 펫숍의 기능과 차별하여 재방문한다. 단순한 펫샵의 기능이 아니라 미용실에서 펫샵을 판단해요. 미용이 주가 된다. 이러면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펫샵은 차별할 점이 좀 덜하지만 미용실에서 펫샵을 같이 운영하면 상당히 전문성이고 차별점이 강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청결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물론 펫 미용실은 펫을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심이 폭넓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생관리, 방역 이런 걸 잘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오염이라든지 뭐 어떤 전염병 뭐 이런 걸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전문점 이미지를 위한 상품의 개방, 기자재를 주만. 그래서 미용샵도 전면부를 이렇게 개방해 준다든지.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 샵을 아주 고급스러운 점포는 내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샵을 보는 게 필요하지만 미용샵이나 펫샵 이런 데는 고객이 밖에서 뭐 하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스루로 샵을 구성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유리로 샵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리고 저녁에도 뭐 불을 켜놓고 퇴근한다든지 시건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점포를 인지시키기도 하고 내가 우리 점포가 무엇을 하는 점포인지 홍보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루밍실이라든지 훈련, 교육, 교실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번 왔을 때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죠. 여기서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주 간단한 거는 좀 해준다는 이렇게 해놓어서 하면은 상당히 부가적인 창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펫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펫 마사지를 결합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펫에 대한 그 서비스도 거의 사람에 관련된 업종이 펫에 거의 다 유사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묘업 이런 게 없었는데 장묘업,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그 다음에 펫 뭐 포토샵,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펫 카페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화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샵이 돼야 된다. 반려동물 미용샵을 운영할 건데 이게 사람하고 다르게 미용 차트도 별도에 대한 고객 이름도 있으면 품종, 성명, 보호자, 전화, 핸드폰. 애견 애묘가 먼저 있는 거죠. 보호자,
그 다음에 사전 점검. 사전 점검 이렇게 뭐 비만 뭐 이런 것들, 뭐 피부라든지 부강, 관절, 걸음걸이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준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미용사가 애묘, 애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점검을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용도 체크해서 미용 타입, 예방접종 용어, 미용 전 체크사항, 최근 질병, 고객 요청사항, 미용 후 발견사항 이런 부분을 다 고객관리 대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고객을 항상 한번 방문한 고객은 또다시 방문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관리하기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객관리 대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실명으로 담당 미용사가 되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반려동물 미용사 현황, 입직 및 취업 방법이다. 반려동물 미용사는 동물병원에 같이 펫푸드점에 같이 있는 펫인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정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펫인주도 동물병원, 미용 펫샵, 미용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미용사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애견센터라는 반려견 전문이나 반려 전문 미용실 등에 취업을 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펫 미용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이런 기술적인 능력 이런 부분이 있다면 펫 미용에 한번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펫 관련 상품 이런 부분에 창업하는 것은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직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펫 미용 같은 경우는 기술을 동반돼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술을 동반돼서 하는 사업은 잘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망하지 않고 뭐 기술이 없이 다른 종업원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상당히 부침이 많은데 자기가 기술이 있고 종업원을 없이 자기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만 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세는 조금 더 저렴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면 자기가 천천히 고정 고객 관리를 통해서 고객을 충분히 확보해서 처음에는 적자 날 수 있지만 충분히 이제 고정 고객과 충성 고객이 늘어나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 미용샵은 전망이 좋다. 그리고 고용 현황을 보면 반려동물 미용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4,800명. 그리고 여자는 84%. 그러니까 아직 젊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을 보면 이제 조금 작아요. 185만. 최저임금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반려동물 미용숍에 이제 수입은 어떤 거 있냐. 반려동물 미용숍은 반려동물 미용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려동물 미용숍은 미용비에 또 목욕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거야. 뭐 호텔 뭐 잠자는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샴푸라든지 귀 소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되는 제품에 펫샵도 같이 판다는 거예요. 특히 반려동물 동물병원하고 같이 있는 그 어떤 약하고도 같이 연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그 부대용품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미용숍의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교육과 강의로 나서도 충분하게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도입기니까 성숙기 세태기까지 되려면 상당히 5, 6년, 7년 정도 있은 후에도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까 반려동물 미용샵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샵은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서 소매점 기능과 함께 미용 서비스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려동물 미용샵은 다양한 서비스 상품 구성과 미용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미용숍은
건강관리와 다양한 미용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품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미용샵은 반려동물과 그 사람이, 보호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객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창업 전에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